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운동과 땀. 1땀과 체지방. 땀과 체중의 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있다. 땀은 주로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으며 체중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체중 감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중 변화는 일시적이다.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해 분비되며 주로 운동이나 고온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때 체내 수분이 배출되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감소는 체지방의 감소가 아니라 체내 수분의 손실에 기인한다. 땀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소금과 전해질도 포함되어 있어 땀을 흘린 후 체중계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분 손실이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수분을 섭취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체중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체중 관리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다. 이 땀의 역할, 운동과 땀, 신체 영향. 땀은 일종의 온도의 결로 현상이다. 유리컵에 차가운 물을 넣으면 컵 주위로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 그 결과 컵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컵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온도 차이에 의한 현상일 뿐이다. 체온 조절. 땀은 신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생리적 과정이다. 운동 중 근육이 열을 발생시키면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땀이 피부에서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운동 중이나 더운 날씨에 특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땀의 양이 많아질수록 체온 조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수분 손실. 땀을 통해 체내 수분이 배출되며 이는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중 감소는 수분 손실에 의한 것이므로 수분을 보충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복구된다. 탈수 방지. 젖산이 축적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땀을 통해 수분을 잃게 되면 탈수 상태가 되어 피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중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3운동과 땀의 관계. 운동의 중요성. 땀을 흘리는 운동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이 체중 관리에 기여한다. 운동 강도.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땀의 생성도 증가한다.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며 이는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땀 배출은 탈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 강도와 땀.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근육이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된다. 이는 체온을 조절하고 운동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운동 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온이 상승하고 따라서 땀의 생성 빈도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운동을 할 경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개인 차이. 사람마다 땀을 흘리는 정도는 다르다. 유전적 요인, 체중, 체지방률, 그리고 훈련 상태에 따라 땀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땀샘이 더 발달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다. 차땀과 수분 섭취. 근육의 수분 함량. 근육의 약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분은 근육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근육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력과 지구력이 감소하여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체중 관리. 적절한 수분 섭취는 체중 관리에 필수적이다. 땀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일시적이므로 지속적인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전해질 균형. 운동 중 땀을 통해 손실되는 전해질은 근육 수축과 신경 신호 전달에 필수적이다. 전해질의 불균형은 경련, 피로, 심지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전후에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온 조절. 운동 중 체온이 상승하면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게 된다.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근육의 피로가 가속화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을 돕고 운동 중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영양소 운반 및 회복. 수분은 영양소와 산소를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수분이 부족하면 회복 과정이 지연되고 근육의 성장과 재생이 방해받을 수 있다. 피로 회복. 운동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 제거와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 이는 운동 후 피로를 줄이고 다음 운동에 대한 준비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피로와 땀의 상관관계. 1운동 강도와 피로.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근육의 피로가 더 빨리 느껴지며 이때 땀의 생성도 증가한다. 이는 근육이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운동 후 회복과 수분 보충. 회복의 중요성. 운동 후에는
근육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수분과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보충은 탈수를 방지하고 근육의 회복을 촉진한다. 3. 전해질 보충. 땀을 통해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신경 신호 전달에 필수적이다. 4. 수분 손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감소하게 된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 피로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5. 전해질 불균형.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도 함께 배출된다. 전해질 불균형은 근육 경련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6. 글리코겐 소모. 운동 중에는 근육이 에너지를 위해 글리코겐을 사용한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글리코겐 고갈이 빨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육 피로가 증가한다. 8. 산소 부족.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한다. 땀을 흘리며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 피로가 가속화될 수 있다. 9. 피로 물질 축적. 젖산 축적. 격렬한 운동 중에는 젖산이 생성되며 이는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젖산이 더 빨리 축적될 수 있다. 10. 회복 시간. 회복 지연. 운동 후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근육 피로가 지속될 수 있다. 11. 결론.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 근육 피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수분 손실, 에너지 고갈, 산소 공급 부족, 피로 물질 축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땀이 나는 이유. 주로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다. 인체는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며 땀은 이 과정을 돕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1. 온도 상승. 운동, 더운 날씨, 스트레스 등으로 체온이 상승하면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땀샘이 활성화된다. 2. 증발, 냉각. 땀은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3. 대사 과정. 신진대사. 신체의 대사 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땀을 흘리게 된다. 특히 음식 소화나 대사 활동이 활발할 때 땀이 날 수 있다. 4. 호르몬 변화. 호르몬의 영향. 사춘기, 생리주기, 임신 등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땀 분비가 증가할 수 있다. 7. 땀의 신체적 장단점. 1. 긍정적인 영향. 노폐물 배출. 땀을 통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혈관 건강.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 심혈관계의 기능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다. 모공 청소. 땀은 피부의 모공을 열어주고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여드름 예방과 피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정신적 안정. 운동 중 땀을 흘리면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면역력 강화. 땀을 흘리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중금속 제거. 운동 후 30-40분이 지나면 몸속에 축적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땀이 나온다. 피로 물질 제거. 땀은 피부의 피지샘에서 나오며 콜레스테롤, 피하지방, 젖산 등 피로의 원인이 되는 물질도 함께 배출된다.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통한 땀 배출은 혈액순환과 림프선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테리아 제거. 운동 중 흘리는 땀은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땀에 포함된 당, 단백질이 박테리아와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살균 효과. 운동 후 샤워를 통해 땀을 씻어내면 피부의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은 피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부정적인 영향. 1. 탈수. 과도한 땀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탈수 증상은 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전해질 불균형.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이 손실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근육 경련, 피로, 심장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피부 문제. 땀을 많이 흘리면 피부에 땀과 세균이 쌓여 여드름이나 발진과 같은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체력 소모. 과도한 땀은 체력 소모를 증가시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경우 체력 소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8. 물이 몸의 체온 조절에 필수적인 땀. 1. 땀의 성분과 역할. 땀은 피부의 진피 속에 위치한 땀샘에서 분비된다. 땀샘은 가늘고 긴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끝은 둘둘 말린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이 관 주위에는 옷의 혈관이 그물처럼 둘러싸여 있어 땀의 성분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노폐물의 배출. 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노폐물의 배출이다.
땀샘 주위의 모세혈관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땀의 99%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땀에는 나트륨, 염소와 같은 염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칼륨, 마그네슘 같은 이온과 암모니아도 미량 존재한다. 실생활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주요 기관은 콩팥이지만 땀샘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3. 체온 조절. 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온 조절이다. 여름철이나 운동 중에 몸의 온도가 상승하면 땀을 분비하여 기화열을 통해 체표의 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춘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에서는 땀이나 호흡을 통해 하루에 약 500,000ml의 수분이 증발한다. 그러나 장시간 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2-3리터의 땀을 흘릴 수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4-5리터까지도 땀을 흘리게 된다. 4. 체내 수분 분포. 성인 남성의 경우 체중 75kg 중 약 40리터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세포 내에 있는 물은 약 25리터,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물은 약 15리터이다. 세포 외부의 물 중 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리터이다. 이처럼 체내에는 다양한 형태로 수분이 존재하며 세포 내외부에 따라 그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다. 5. 땀샘의 역할. 체온 조절. 땀샘은 체온이 상승할 때 땀을 분비하여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땀의 증발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어 체온이 안정된다. 전해질 배출. 땀을 통해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이 배출되기도 하며 이는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항상성 유지. 인체는 다양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수분이 부족할 경우 콩팥은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땀 분비를 줄여 수분 손실을 최소화한다. 신경계의 역할. 자율신경계는 이러한 조절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신체의 반응을 조절한다. 9. 겨울 운동과 땀의 관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운 겨울보다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여름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이 있다. 겨울 운동 시 땀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운동 효과가 적어서가 아니다. 사실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생리적 반응이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몸은 열을 쉽게 배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굳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 땀이 적게 나는 것이다. 겨울철에도 운동의 효과는 여름과 다르지 않으며 땀의 양이 운동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종류, 강도, 지속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 1. 겨울철 땀의 생리적 역할. 체온 조절.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데 있어 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체온이 상승하더라도 차가운 환경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운동 중 땀의 분비. 운동을 할 때 체온이 상승하면 땀샘이 활성화되어 땀이 분비되지만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2. 겨울철 땀의 양. 적은 땀의 분비.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땀의 양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운동 강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온 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운동 강도와 관계. 겨울철에도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면 땀을 흘릴 수 있지만 여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일 수 있다. 3. 운동 효과. 운동의 강도와 지속시간. 운동의 효과는 주로 운동의 강도, 지속시간,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겨울철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더라도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면 체력 증진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대사율과 에너지 소비. 운동 중 심박수와 대사율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이는 땀의 양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10. 운동 땀 vs 찜질방 땀. 1땀의 생성 원인. 운동 중 땀. 운동을 할 때 신체는 근육의 활동으로 인해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을 방출하기 위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땀샘이 활성화되어 땀을 뿜니다. 이 과정은 체온을 낮추기 위한 생리적 반응이다. 찜질방에서의 땀. 찜질방은 고온의 환경에서 체온이 상승하게 만든다. 이 경우 신체는 외부 온도에 의해 열이 증가하므로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려고 한다. 찜질방에서는 운동과는 달리 근육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땀의 생성 원인은 주로 외부 온도에 의한 것이다. 이 땀의 성분. 운동 중 땀. 운동 중에 생성된 땀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도 포함되어 있다. 운동을 통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땀을 통해 이러한 전해질이 배출된다. 찜질방에서의 땀. 찜질방에서의 땀은 대개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해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는 찜질방에서의 땀은 주로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해질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3. 땀의 냄새. 운동 중 땀. 운동 중에는 땀샘이 활성화되면서 땀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체내의 노폐물이나 대사산물이 땀과 함께 배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땀의 냄새가 더 강할 수 있다. 찜질방에서의 땀. 찜질방에서의 땀은 대개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찜질방의 환경에서 땀을 흘리면 피부에 기름이나 불순물과 섞여 냄새가 날 수 있다. 결론.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과 체중 감량의 관계는 주로 수분 손실과 관련이 있다. 찜질방의 고온 환경에서 땀을 흘리면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중 감소는 주로 수분 손실에 의한 것이며 실제 지방 감소와는 다르다. 찜질방에서의 땀 흘리기는 주로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 지방을 태우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땀복. 지방연소. 땀복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땀을 더 많이 흘리게 하여 일시적인 체중 감소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수분 손실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지방 감소는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개인의 대사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땀복 착용이 지방 연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에너지 소비와 대사. 땀복을 착용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운동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체력과 운동 방식에 따라 다르며 땀복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사율. 체온이 상승하면 기초 대사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땀복 착용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